그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대로 비슷한 것들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반정했습니다. 형님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하루하루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해경군 김씨 의혹. 정황만 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 씨란 결론을 낸 경찰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해경군 김씨와 동일한 다음 사이트 아이디가 수사 직후에 탈퇴 처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이재명 씨 집 김씨와 동일한 다음 사이트 아이디가 수사 직후에 탈퇴 처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이재명 씨 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안이죠. 지금까지 이제 경찰에서는 몇 가지 이제 왜 해경 김 씨가 김혜경 씨인지를 증명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핸드폰 비슷한 시기에 바꿨고요 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제 스모킹 건이냐 얘기가 있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계속 아니란 증거가 오히려 차가 넘친다 그렇게 반론을 폈었는데 이번에 경찰 내놓은 건 이겁니다. 자,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알려달라고 트위터 본사 얘기했습니다. 트위터 본사는 거부를 했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이제 선택한 겁니다. 트위터 계정을 사용한 Gmail의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를 국내에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나 다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음 아이디보다 네이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취재한 결과는요. 네이버 쪽에 똑같은 아이디를 다음이 아니고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에서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이 네이버 아이디를 썼었는데 올해 4월 달에 그만 탈퇴를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엔 바로 문제가 됐던 시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올해 마지막 탈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RP를 썼던 데를 찾아봤더니 바로 그게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주인 것도 확실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의 계정은요. 지난 2013년부터 무려 4만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한 사람이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경군 김씨 사건을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도 한 사람이 한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그 부분은 비약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김혜경 여사께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맞다고 하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양한 글들에서 사용되는 부호라든가 글 쓰는 습관들이 다 다르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쓴 거다라는 전제하에 볼 때는 김혜경 씨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굉장히 좀 이게 이채로운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다 지문이 다르듯이 글 쓰는 문체도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만 보면 사실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 많은 4만여 건의 글을 갖다가 혼자 썼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 글의 내용이나 또 자주 쓰는 문장보 이런 것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건 혼자서 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공동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김혜경 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좀 다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의 특정 계정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사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여론을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김혜경 씨가 들어갔느냐 아니와 무관하게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큰 사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라 조직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거 캠프의 조직적인 행동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월요일 날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여러 명이 썼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문체도 다르지만 내용 자체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전 수행비서가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다 네. 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 수행비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때 이렇게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하. 그 당시 이제 선거운동하고 막 급박한 시기에 네. 막 이 주변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 수행비서든 뭐 김혜경 씨든 누가 해서 여러 개 아이들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고, 이건 뭐 정성희 국장이 사용하고, 어떤 건 뭐 공용으로 사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썼던 것 아닌가. 네. 현재로서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지사 부부가 의혹을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트위터 본사에 계정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 계정이 제 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다.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자, 오늘 다음 아이디 확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김혜경 씨가 아닌 증거를 또 찾았다. 해경구 김씨 계정에 글이 올라온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의 아내가 장모님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다. 사진하고 같이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란 증거가 차 넘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이거죠. 네. 경찰에서 한 서너 개의 트윗을 가지고 지금 김혜경 씨가 해경 김 씨의 소유 주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4만 개의 트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엄청나게 많은 트윗 중에서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다. 그중에 하나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2월 18일 날 장모님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진을 찍은 게 바로 18시 17분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해경 김 씨로 알려진 그 트위터에 보면 그 같은 날 18시 37분에 굉장히 긴 글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 아내가 올리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것을 반론이 확실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것을 반론의 증거로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썼다는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반론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내 아내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글들을 좀 찾아서 제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증거가 많이 있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지사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팬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재인 네네. 대통령 저 팬클럽. 예전에 뭐 노사모도 있었고 박사모도 있었고. 네. 이재명 지사도 손가락 혁명군요. 줄여서 손가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지층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네. 아마 본인들의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뭐 오픈해서 내가 이렇게 좀 여론에 밀리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는 저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구원의 메시지예요.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고 보고, 왜냐면 찾으면 본인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뭐 재밌는 얘기는 이 지사의 문법을 보세요. 내 아내가 그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경찰의 발표는 김혜경 씨가 그 글을 썼습니다가 아니에요. 경찰의 발표는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 씨입니다지 그 글들을 전부 다 김혜경 씨가 썼습니다는 아닙니다. 아하. 그러면 경찰의 머릿속에도 아니 4만 개를 하루에 한 200~300개를 어떻게 김혜경 씨 혼자 다 써. 여러 사람이 나눴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계정 주인이 김혜경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지사의 지금 말을 보면 그 계정은 제 안의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그걸 이거도 그러잖아요. 그 글을 우리 아내가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글 올라왔을 때 우리 와이프 딴 거 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찰의 예복을 좀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피해질지 앞서 뭐 정성영 국장도 소정 국장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높다. 네.
본인 주변의 지지자나 본인 캠프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하게 되면 네. 법적 책임은 그렇다 칩시다. 네. 정치인에게 법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이 반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내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해 여성동화 2호로에 김혜경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보면은 그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김혜경 씨가 우리 여성동아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SNS를 한다. 심지어 졸다가 그 휴대전화에 주로 올리니까 얼굴에 맞고 그런다. 남편은 주로 글을 올리고 나는 주로 댓글을 단다. 그러면서 네. 사실 SNS 중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SNS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그 해경림 씨가 본인의 부인의 아이디가 계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부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부부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실제로 제가 성남에 살아서 그 느끼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중요한 그런 보도를, 중요한 어떤 발표를 갖다가 밤 8시쯤에 본인의 SNS 계정에 많이 올려서 네. 그때 이제 시민들이 그걸 보고 막 퍼다날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아하.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도무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해경군 김 씨의 신기루. 이재명 지사는 오늘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논란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 기본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경군 김 씨 의혹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진짜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는 이 문제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해경군 김씨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예.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지 이재명 스스로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 책임입니다. 근데 형님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아직 경찰이 얼추 조사를 지금 다 끝낸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경찰 결과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저는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 사건은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만 형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저 내용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김혜경 씨가 그 계정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만 법적으로 지사직을 그만둘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형님의 강제 입원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의 직권이 남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경찰이 얘기한 대로 이건 수사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때 입원했던 당시에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수사 결과 발표만 되면은 사실 선명하게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또 법률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이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 자택과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죠.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6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형님이 그 형수와 가족들에서 강제 입원 당한 게 사실이고, 우리는 뭐 법적인 행정 절차 취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가지고 그때도 문제되지 않는 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요란하게 문제를 키우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겨우 제 전화기 압수하겠다고 새벽부터 집 이런 데 다 그렇게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는지 달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점들이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의 강제 입원은 본인이 아니고 형수와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정치적인 음모다, 공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해경군 김씨 사건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일단 지금 이재명 씨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쓸 수 있는 방패라는 것이 뭐 사실관계 나름의 입장에서 무죄를 소명하는 거 하나 있고 근데 근저에는 이게 다 정치적인 이제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건데 물론 이재명 지사가 친문이 아니라 비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 도지사가 아니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그것도 수도권의 도지사고 그리고 차기 대선 진짜 유력 후보 1, 2위를 다투는 집권 여당 소속인데 그런데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국민이 많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 도지사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친문이 아니라 비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근데 안민석 의원의 저 말씀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안민석 의원 말씀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 해경군 김지사가 더 크다고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적인 책임은 책임이겠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책임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치 미래, 후일을 도모해야 되니까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뭐 다시 대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해경군 김씨가 만약에 계정이 진짜 저 김혜경 씨 거다. 글을 뭐 김혜경 씨가 올렸든 아니면 캠프가 조직적으로 올렸든 어쨌든 이재명 씨가 관여돼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 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죽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여권에서 저 이재명 지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형수와 가족들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거다 주장을 했죠. 이 지사가 지목한 이 셋째 형수는 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아라?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어떤 기자가 저희 애기 아빠를 통해서 찾아와가지고는 당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정황을 나는 알고 있다면서 그 얘기를 다 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믿지도 않았지만은 동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지금 검찰이 오늘 이재명 지사의 소환 일정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적용 혐의들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를 가장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네요. 그냥 중요하게 보는 거죠. 대장동 뭐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거나 아니면 네. 공사 사칭을 해서 처벌받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상 과연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냐인데 만약 설령 허위 사실이 되더라도 이게 크게 뭐 문제를 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친형을 만약에 자신의 성남시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강제 입원시켰다 그런 건 직권남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